얼마 전 연희동의 한 공사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핏 공사장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여기 카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출 콘크리트나 깨진 벽돌을 인테리어로 활용한 카페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다 공사장에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니냐던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옮겨진 겁니다. 황당하던 반응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한국에서 카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미를 줄 만한 요소가 있거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야죠. 때문에 이런 발칙한 일들을 잘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의 카페들 공간만 재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커피도 다 맛있습니다. 좋은 원두를 감별할 수 있는 생두 감별사나 훌륭한 바리스타들이 한국에 정말 많거든요. 이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믹스 커피가 전부였지만은 지금 어딜 가나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또 완벽하게 내린 에스프레소 한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콩 하나를 나지 않는 한국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입 아플 정도니까 한국의 카페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의 커피가 맛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카페 거리는 서울뿐 아니라 강릉이나 부산에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은 매년 커피 축제가 열리는 곳이고요. 부산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배출해낸 곳이죠. 스페셜티 커피란 SCA의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을 획득한 커피를 뜻합니다. 산지의 특색이 잘 살아있는 게 특징이죠. 요즘은 카페를 가시면 커피 주문할 때 나라와 원두를 선택하잖아요. 이런 걸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시기와 장소는 달라도 우리나라가 스페셜티 커피에 빠지게 된 이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릉의 카페 하면 대부분 테라로사를 떠올리시겠죠? 커피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곳을 더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 오늘 이야기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헤미안의 바기추 대표는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로 꼽히는 분입니다. 제1교포 2세로 태어나서 20대에 한국으로 건너오는데요. 처음엔 목장 일을 하셨대요. 근데 땅 소유권 문제로 골치를 앓고 난 이후로는 도시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할까? 하다가 커피를 떠올렸다고 해요. 바기추 대표가 태어난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커피 문화가 발달한 곳이거든요. 곧장 일본으로 건너가 커피를 배운 후에 1988년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헤미안을 차렸죠. 당시 이 보헤미안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커피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렸으니까요. 90년부터는 고려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보헤미안이 유명세를 탄 건 이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 여기에서 피로감을 느끼셨대요. 제가 사장이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국 고대 앞 카페는 제자에게 넘기게 됐고 2003년 강릉에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다시 잡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다 매장을 열었는데도 손님은 계속해서 몰렸다고 해요. 다시 서울의 보헤미안으로 넘어와서 이곳을 자주 찾던 고대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지금의 커피 리브레이 서필훈 대표입니다. 여기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죠. 이마트와 손잡고 커피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 서필훈 대표는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간 사람인데요. 군대를 갔다 와선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커피를 배워보기로 했죠. 낮엔 보헤미안에서 알바를 하고 밤엔 커피 공부를 밤새 했다고 합니다. 커피 시장에 대한 논문과 화학, 식품학 자료까지 습득했죠. 이때 미국과 북유럽, 일본에서 스페셜티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페셜티 커피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고 생두를 감정하는 자격을 국내 최초로 따냅니다. 이런 분들을 원두 감별사 혹은 Q그레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커피 덕후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나갔어요. 2009년 5년이나 일했던 보헤미안을 떠나서 커피 리브레를 차립니다. 근데 처음엔 돈이 너무 없었대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려면 해외 커피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거든요. 게다가 스페셜티란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라 리브레이 원두는 비싸단 이유로 잘 팔리지도 않았고요. 서필훈 대표가 한참 뒤에 밝힌 이야기지만 이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원두만 판매를 하다가 2012년엔 드디어 카페를 차립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정말 작은 카페였죠. 지금이야 연남동이 소위 힙하다는 동네가 됐지만 당시엔 아무도 찾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냥 임대료가 저렴한 동네였죠. 초반엔 장사가 당연히 잘 안 됐는데요. 서필훈 대표의 끈질긴 커피 덕후 기질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옵니다. 2년 연속 세계 커피 로스터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거든요. 이후 이 작은 카페에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긴 맛도 맛이지만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매력적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게 의도한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서였어요. 벽지는 그냥 뜯은 채로 놔뒀고 낡은 가구를 들여다놨죠. 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다 보니 이것조차 컨셉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 강릉의 테라로사도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긴 처음부터 카페를 차렸던 것도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했던 것도 아닙니다. 로스팅 공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테라로사를 창업한 김용덕 대표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39살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자영업을 시작했죠.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처음엔 고향인 강릉에서 경양식집을 하면서 돈가스를 팔았는데요. 어느 날 청담동 레스토랑에 들렀다가 완전히 반해서 강릉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곳에다 청담동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릴 계획을 세우죠. 근데 레스토랑을 차리려면 디저트, 특히 커피를 알아야겠죠? 김영덕 대표가 이때 커피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시장 조사도 할 겸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커피하우스를 둘러봅니다. 당시 일본은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고급 커피하우스들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옆 나라는 커피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충격을 받은 김영덕 대표는 이때 커피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여기도 처음부터 카페는 아니었어요. 로스팅 공장을 차리고 서울의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원두를 유통했죠. 나중엔 청담동에 카페도 차리고 유통도 나름 잘 되나 싶었는데요. 2007년에 카페가 망하면서 빚을 크게 한번 지게 됩니다. 친구들 도움 덕분에 큰 위기는 벗어나긴 하는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큰 변화가 필요했어요. 김영덕 대표는 이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커피 원두를 가려내고 등급을 내리는 COE 대회를 참석했어요. 여기서 김영덕 대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텔리젠시아니, 스탬프타운이라는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스페셜티 카페에 다니면서 가능성을 봤거든요. 아니, 일본 시장을 돌아볼 게 아니라 미국에 먼저 왔어야 했네. 이렇게 맛있다고? 이때부터 김영덕 대표는 스페셜티 커피를 한국에 들여올 결심을 합니다. 강릉의 한적한 동네에서 퍼지는 커피향,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갔고 금방 유명세를 탔습니다. SNS로 퍼지고 방송국에서도 찾아왔죠. 덕분에 강릉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어요. 대표가 강릉 출신이다 보니 지역에서도 나름 자랑거리였고요. 강릉의 보헤미안 커피를 맛보는 가는 관광객들이 이미 많았는데요. 여기다 테라로사 손님까지 더해지니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테라로사에서 일하면서 커피를 배운 사람들이 그 근처에다 카페를 하나둘씩 차립니다. 대전 성심당에서 빵을 배운 사람들이 수많은 빵집을 내고 제주 돈사돈에서 장사를 배워 근처에다가 고깃집을 차리는 것처럼요. 강릉은 이렇게 커피의 성지가 됐어요. 그럼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 여행 코스에 자주 등장하는 카페 모모스도 비슷합니다. 2006년 이형기 대표가 부모님이 운영하던 보신탕집 귀퉁이에 자리를 얻어서 테이크아웃 카페를 오픈합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 10만 원을 못 넘기던 망해가는 카페였어요.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죠. 모모스의 이형기 대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김영덕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으로 건너와서 스페셜티를 경험하게 됐죠. 일 벌린 김에 커피 감정사와 Q 그레이더 자격증까지 따냅니다. 이 Q 그레이더라는 게 지금이야 국내에 3,000명쯤 되는데요. 당시엔 리브레이 서피론 대표를 비롯해서 국내에 몇 명 없었거든요. 공부를 끝낸 이영기 대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커피를 내립니다. 이번엔 좀 달랐겠죠?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변화는 있었어요. 당시 고객들은 거의 다 온천동 주민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 스페셜티 커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맛깔나게 해줬거든요. 손님들은 그때부터 서서히 스페셜티 커피에 푹 빠지게 됐죠. 4평 규모로 시작했던 테이크아웃 카페는 점점 커집니다. 결국엔 부모님 건물을 인수해 지금의 모모스 커피로 세단장했죠. 그냥 커피만 많이 판 게 아니었어요. 이형기 대표가 미국을 다녀온 2009년 직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나가보자. 초기 멤버로 함께 일했던 전주현 바리스타와 직원들이 뭉쳤죠. 그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2019년 전주현 바리스타가 마침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에 오르고 모모스는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페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 모모스에서 커피를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산의 커피 수준도 크게 올랐죠. 자,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로의 댐셀브즈 카페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간 장사를 했던 곳인데 지금은 종로 매장이 사라졌고 청담동과 합정이 자리를 잡았죠.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곳들과 비슷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스페셜티 커피에 눈을 뜨게 되었고 서울을 대표하는 카페로 성장했거든요. 댐셀브즈의 영향력도 강릉의 테라러스와 부산의 모모스에 못지않습니다. 서울과 경기권 유명 카페들 중 댐셀브즈에서 바리스타나 로스터로 일하다 가게를 차린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바리스타 양성에 엄청난 힘을 쏟아붓기 때문에 커피업계의 사관학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댐셀브즈의 김세윤 대표는 당시 종로의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경쟁하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스페셜티에 입문하게 됐고요. 근데 이 김세윤 대표는 대중적인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계의 믹스 커피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나온 게 댐셀브즈의 대표적인 원두들인 가파더, 엘 클라시코, 오마주 블랙입니다. 이 커피들은 이미 수천만 잔씩 팔린 커피들이죠. 스페셜티 커피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커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획일화되어 있던 한국 커피 시장에 엄청난 돌풍과 변화를 가져온 건 확실합니다. 한국에 이런 커피들이 소개됨과 동시에 전국 각지의 바리스타와 로스터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해나가고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 간의 동업과 협업도 늘어납니다. 프리치가 대표적이죠. 이곳은 무려 6명이 힘을 합쳐 세운 곳입니다. 전 리브레의 생두 바이어이자 로스터였던 김병기 대표, 리브레와 댐셀브즈를 거친 로스터 김도현 대표, 생두 감별사이자 커퍼인 정경미 대표, 국가대표급 바리스타인 박근아, 송성만 대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였던 오븐과 주전자의 허민수 대표까지 당시 업계 내에서 어마어마한 라인업이라고 회자되었어요. 귀여운 물개 로고가 특징인 이 집은 커피나 빵도 맛있지만 인테리어나 굿즈도 매력적이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평일 주말을 할 것 없이
손님으로 바글바글한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젠 자연스럽게 프리츠에서 커피를 배운 바리스타들이 새로운 카페를 차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선순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바리스타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로스터들은 더 맛있는 원두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죠. 때문에 이젠 소비자들 중에서도 커피 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이런 모습, 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유하고 싶은 카페나 커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리브레 한 잔 마시면서 촬영 중인데요. 커피 덕후가 만든 커피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더 음미하게 되긴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도 향기로운 커피 한 잔씩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